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많이 힘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싱크대인데요.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. 우리가 싱크대를 교체한다고 하면 어떤 디자인으로 하지? 색상은 뭘로 하지? 아니면 뭐 상판은 뭘로 하지?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상대적으로 실제로 사용할 때 필요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요. 막상 공사가 끝나고 한참 쓰다 보면 아, 이건 이렇게 할 걸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, 지비학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살면서 후회하는 화장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. 오늘은 주방입니다. 주방 싱크대를 교체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싱크대 높이입니다.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냥 싱크대 교체한다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, 어떤 디자인을 하지? 그냥 이거거든요. 그런데 기능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. 싱크대 구성을 보면 하부장이 있고 상부장이 있죠. 이 두 가지를 내 키에 맞게 잘 조정해야 되는데요. 이때 치수를 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. 먼저 하부장 치수를 정하고요. 그 다음에 미드웨이. 이 미드웨이는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 공간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상부장의 치수를 정하면 됩니다. 이 순서가 필요한 이유는 싱크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. 싱크대에서는 우리가 조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항상 이렇게 서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싱크대의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. 별도로 맞춰서 제작한 게 아니라면 보통 우리가 보는 싱크대 높이는 86cm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왜 이런 치수가 나왔나?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, 하부장의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, 한 가지는 그 사용자의 키의 52%라고 하고요. 다른 한 가지는 이 키에서 절반을 나눈 숫자에다가 5를 더한 높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키가 160이다라고 한다면 키의 절반인 80cm에 5를 더해서 85cm가 되는 거죠.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즘 30대 여성의 평균 신장이 약 16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 키를 좀 전에 말씀드린 수식으로 계산해 보면 딱 86cm가 나옵니다.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이즈잖아요. 그래서 새로 하실 때는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의 키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업체에 요청하셔야 되는데,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기본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이 팔 길이나 다리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지금 쓰시는 싱크대의 높이를 한번 재보시고요. 이 싱크대가 지금 낮아서 불편하다면 책을 싱크대 위에 올려서 작업대 높이를 한번 맞춰보시고요. 반대로 이 지금 싱크대가 높아서 불편하다고 하시면 바닥에 책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한번 높이를 보세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높이거나 내려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. 이게 1, 2cm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매일매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어깨나 목에 가는 부담이 꽤 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부장 높이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 미드웨이라고 말씀드렸죠. 이 상부장보다 미드웨이를 먼저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후드 때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후드는 사용할 수 있는 설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거든요. 깔끔하게 상부장에 숨기는 히든 후드를 선택했다면 상부장의 높이는 65cm 정도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정도가 시각적으로 편안하고요. 손에 잘 닿기 때문에 키가 좀 작으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상부장을 천장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주방 가전입니다. 갑자기 싱크대 얘기하다가 웬 가전인가 하시겠지만 요즘은 이 주방에 들어가는 가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냉장고뿐만 아니라 가스 쿡탑 대신에 인덕션 많이 사용하시죠? 그리고 식기세척기, 오븐, 정수기, 커피 머신 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. 잘 아시겠지만 이 싱크대 같은 가구를 발주하려면 도면이 나와야 되거든요. 이 도면에 가전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사이즈까지 반영되어 있어야 나중에 가전을 설치할 때 문제가 없고요. 일단 싱크대 계약하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나중에 정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가전을 넣을지 품목 정도만 고르시면 안 되고 실제 넣을 가전의 모델을 정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모델별 설치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. 식기세척기 같은 거는 하부장 높이가 안 돼서 아예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가전들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? 바로 이 전기가 필요하죠. 인덕션이나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은 단독 배선을 해줘야 되거든요. 용량이 크기 때문에.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시는 빌트인 정수기도 별도 배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선을 끌어와야 해서 싱크대가 너저분해지거나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.
주방 인테리어 하자마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구에 구멍이 나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죠. 세 번째는 쿡탑의 위치입니다. 앞서 얘기했던 주방 가전에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 보통 이 쿡탑은 주방에 동선 배치를 하다 보면 맨 가장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싱크대의 길이가 짧으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좁잖아요. 그래서 그 조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쿡탑이 완전 끝으로 가게 돼요. 거의 벽에 붙는 수준으로 가게 되거든요. 제가 실제로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. 우리가 조리할 때 쓰는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 보면 그 보통 손잡이가 좀 길잖아요. 그런데 이 쿡탑이 벽에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간섭이 돼서. 그리고 뭐 찜기나 큰 냄비 같은 거 사용하면 이 냄비 자체가 벽이랑 완전히 너무 붙어버려서 벽이 뜨거워지니까 그것도 걱정되는 거죠. 그리고 조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소스나 기름 같은 게 이 사방으로 튀는데 그런 것들이 벽에 다 묻어버리게 되죠. 그리고 반대로 벽이 없는 쪽에 가장자리라고 하면 바닥으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적어도 가장자리에서 한 20cm 정도는 여유 공간을 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그 공간만큼 하부장에는 이렇게 망장을 만들어서 조리할 때 자주 쓰는 조미료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시면 되겠죠. 네 번째는 미드웨이 마감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웨이 공간이 바로 이 부분이죠. 잘 아시겠지만 이 미드웨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마감하면 안 되고요. 위아래로 적어도 10cm 정도 더 여유 있게 타일을 붙여줘야 됩니다. 그래야 상하부장을 설치할 때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문제없이 마감이 떨어지겠죠. 요즘 상부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의 마감 높이를 어디까지 할 건지 디자인을 잘 고민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. 이제 여기를 뭘로 마감할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은 타일 마감이죠. 문제는 어떤 타일을 쓰면 좋을지인데요. 제가 예전에 이 모자이크 타일에 꽂혀가지고 저희 집 주방 벽면을 가로 세로 10cm짜리 타일로 마감을 했었거든요.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타일 디자인만 보고 예쁘니까 그냥 시공을 했었어요. 근데 문제는 이게 쓰다 보니까 정말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인테리어는 미적인 것도 중요한데 기능적인 부분도 잘 충족해야 되잖아요. 특히 주방 공간이 그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자이크 타일이나 벽 타일은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아쉽죠. 타일이 작기 때문에. 그만큼 줄눈이 많이 생기거든요. 타일은 어떻게든 닦으면 닦이지만 이 줄눈은 오염이 되면 청소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줄눈을 최소화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우선 타일로 마감하신다면 요즘 대형 타일 많이 쓰잖아요. 예전처럼 300에 300각 이런 사이즈보다는 900에 900이나 600에 1200 정도 되는 긴 타일을 추천드리고요. 이 타일을 세로로 세워서 시공하게 되면 그 세로 줄눈만 남게 되니까 이 줄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편리해요. 그리고 다른 방법은 싱크대 상판을 그대로 말아 올려서 이 부분을 마감해주는 방법입니다. 사실 비용은 이게 좀 더 들죠. 근데 그만큼 값어치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. 이게 딱 봤을 때 완결성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지금까지 신경 써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싱크대 높이. 높이를 정하는 순서가 있다. 하부장, 미드웨이, 상부장 이 순서죠. 그리고 높이를 정하는 꿀팁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. 책을 이용해서. 두 번째는 주방 가정 파악. 가전을 정할 때는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고 모델별로 설치할 때 필요한 치수를 제대로 파악해 둔다. 세 번째는 쿡탑 위치. 쿡탑은 벽에 딱 붙이지 않고 적어도 2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두자. 네 번째는 미드웨이 마감. 모자이크 타일은 웬만하면 지양하자. 대신에 큰 타일을 세로로 마감하거나 상판과 동일한 소재로 마감하자. 세련되고 예쁜 것도 좋지만 기능적인 공간들, 특히 우리가 자주 쓰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싱크대 같은 공간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만 오랫동안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겠죠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또 만나요. 안녕.